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이제 법원 판사들이 인사가 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저희들도 이제 많이 아는 판사들이 포함이 됐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북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중요 증인들 앞으로 쫙 증언하고 나갔는데 그때 가서 또 뭐 재판부 바뀌어가지고 판결 선고하는 것도 웃겨요. 직접 증언을 다 들은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하는 게 제일 낫죠. 할 수 있는 만큼 재판부는 해서 종결을 할 생각이니까 다음 기일에 저 윤석열 피고인 쪽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최종 변론 마무리하는 걸로. 그 외에 저 옵션은 없어요.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5시 10분 정도가 됐으면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부득이 그런데 시간이 조금 들어간 점을 재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 예. 아유 저 칼같이 또 막 자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지난 기일에 다 저 오늘 끝내겠다고 말씀까지 못 드렸기 때문에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인사는 오늘 났고 이제 발령일이 이제 23일입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으니까 선고를 한 다음에 직후에 23일 날 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저희가 또 익숙한 여기 부장판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기현 판사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윤기찬 부원장님께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거하고 지금 가게 되는 북부지법하고 좀 차이가 뭐 처리하는 사건의 그 특질이 좀 다르죠. 아마 중앙지방법원의 그 사건들은 뭐 저희가 말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부패 전담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라에서 상당히 큰 사건들을 처리하는 그 재판부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례적인 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은 이제 2, 3년 정도 있다가 보면 옮기는데 지기현 부장이 2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인성 부장은 이제 2년 차가 되는 거고 백대현 부장은 이제 온 지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막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다만 예전에 보면은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정재판부 같은 게 4년까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례적인 거고 이 부분은 뭐 굳이 조금 한 1년 더 있어도 될 건데 이런 생각 들지만 어쨌든 2년에 그 전출 명령이 나는 것도 뭐 제가 볼 땐 그 범위 내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법원 자체를 중앙에서 북부지법으로 간 거를 좌천이라고 해석하면 과한 해석.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뭐 통상 중앙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중앙이라는 곳은 근무하는 분들은 이제 경무긴 하지만 보통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보고 실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중앙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재판연구관 마치고 오는 분들이에요. 여기 다 재판연구관 마치고 온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재판연구관. 그만큼 법리에 밝은 분들이기 때문에 중앙에 근무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라서 오랫동안 근무 못합니다. 이전에 4년 근무하신 분이 오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법원으로 가는 것이 좌천성 발령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아무래도 마지막 뭐 일일 것 같네요. 그렇죠. 2월 19일 날 재판 받게 되면 어차피 선고가 되고 난 다음에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아무래도 형사 1부와 12부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지기현 판사 문제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판결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 뭐 룸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 상황이었었고 또 작년 3월 7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감옥 밖으로 나오게 했던 어떤 판결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번 당연히 2년 차가 다 됐는데 이번에 인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더 많은 의심이 나올 수밖에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뭐 인사 이동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월 19일 날 어떤 판결을 내리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진관 판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과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관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무죄를 받았죠. 판결문에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이게 아무런 영향이 결과적으로 없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대목인지 영상을 보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에서는 안 돼.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 덕을 다 봐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도의적인 이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 더 됐나요? 정치권을 크게 흔들었던 내용인데 일단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는 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내가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공정한 절차로 해가지고 된 거다라는 취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확인해 보니까 5월 7일 날 국민의힘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때 3위가 김영선 전 의원이었어요. 꼴등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5월 9일 날 아까 얘기했던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얘기하는 건 당내 친윤 중진들 같은 경우 김영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그분과 관련해서 내가 다시 윤상현한테 얘기를 해볼게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당선자가 직접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9일 날 김건희 씨가 또 뭐라고 그러느냐.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얘기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 5월 10일 날 그 국힘 공관위 회의한 게 회의록이 있는데 한기호 공관위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하면 시장까지 잃어. 여론조사 다시 돌려보자라고 얘기했더니 윤상현 그때 공관위원장이 그냥 오늘 끝내버리자라고 얘기하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윤석열 당선인의 통화가 없었다면 저는 공천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명태균 씨는 그 전화를 받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공천의 모든 권한을 윤석열 씨의 압력에 의해서 됐다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판사의 판단을 들어보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 전체적인 판단은 그냥 공관위원회에서 합법적인 토론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투표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투표를 한 게 아니라 그 회의록 보면 윤상현 공관회장 얘기하면 그냥 오늘 끝내버립시다라고 얘기한 건 위원장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녹취록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공관위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형식적인 것이 다 절차가 지켜졌으니 이 문제를 윤석열 씨의 전화 한 통의 압력으로 됐다고 볼 수 없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들이 납득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요거 윤기찬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대화만 녹취만 보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언가 결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확신을 얻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왜 법원에서는 절차를 강조했거든요. 뭐 여석이어서 뭐 가산점도 없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마 명태균 씨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는 대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인성 부장이 했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정치자금법 무죄로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이게 저희가 퍼즐로 나눠져서 그렇지 하나의 그림인데 실제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주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주기로 약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정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고 일단 그 재판부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전속적으로 그 이익이 공유될 만큼 여기만을 위해서 해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 따져본 거죠. 그래서 김영선 그 전 의원의 공천을 해주기로 미리 약정을 하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하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공관위에서는 뭐 투표까지 가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약정을 했다면 그런 약정을 했다 그러면 저렇게 명태균 씨가 몇 번에 걸쳐서 부탁하진 않았을 것이다.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을 또 해요. 옛날 우인성 부장은.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윤상현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수차례 여러 사람한테 한다. 그거는 약속을 안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런 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죠. 그걸 여기까지 차용해 온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명태균 씨하고 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혐의는 뭐냐면 이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따왔으니까 당신 나한테 돈 줘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받은 돈이었다.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절반씩 준 것이. 근데 재판부는 그런 앞에 제가 말한 전제가 무너졌고 두 번째는
세비는 차용금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뭐 특별보좌역인지 여기에 대한 대가다.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구체적으로 되게 자세히 따져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더라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된 게 아니고 대가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약속 약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약속 약정과 대가 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 아, 그런데 공천처럼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약속하고 막 그렇게 하나요? 뭐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의 얼개 구조가 저는 간단하게 지금 윤 변호사 잘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명태균 씨가 결국 자기 장사하기고 자기 장사하고 내 사업 홍보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던 것이 그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게 다 전부 이게 공천 대가라든가 돈이라든가 오시장 이런 부분들까지 결국 연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함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와 그다음에 본인이 지방에서 뭔가 이쪽에서 이제 좀 이름 알려졌지만 중앙무대에서 하기 위해서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다양하게 오세훈 시장까지 전부 이렇게 광범위하게 문어발로 영업을 하는 게 그 자체가 이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뛴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가성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게 이 법의 큰 취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판결도 결국 그렇게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선이 그렇게 본인이 김명선과의 관계는 약간 특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수고비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돈을 준 거지 공천에 대한 대가로 준 건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지상정에 대한 고마움과 물질적 대가는 다르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기찬 문제 앞으로 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다 이 기조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까 우인성 재판부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고요. 뭐 항소심 가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이진관 부장 그 해당 재판부에서 똑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이진관 부장이 기다리자 그랬거든요. 원래 3월 18일 날 공판기를 정하면서 현재 우인성 부장 그 재판부의 결론을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사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정 나면서 이제 그 퍼즐이 다 맞춰진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명태균 씨의 그 부분 여론조사 그 부분도 유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재판부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를 정치적 공동체로 봐야 했나 아니면 노동자와 고용인 관계로 봐야 되나. 지금 노동자와 고용인 관계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급여액이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보좌관 거의 연봉이 1억에 가깝습니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명태균 씨가 배분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무실의 위치는 제2인 총괄본부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김영선 국회의원도 명태균 씨 앞에서는 쩔쩔맸다. 그러면 이것은 고용관계는 아니었죠.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저는 정치적 동업관계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 구조로 판결을 했는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